정도 찾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중국 문제에 뭐 관심도 있으시고 다 애국자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그리고 요새 편치는 않으시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보면 좀 노력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부하는데 이만한 서적은 있어요. 보면 더군다나 뭐 이렇게 정제된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공유하니까 모이면 힘이 됩니다. 모이면.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런데 세상에 안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알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체화되고, 인바디도 체화되고, 또 이것이 또 잘 오거나이즈 돼갖고 제가 조금 더 지식이 좀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호중 회장이 진짜 참 그런 어려움은 없죠. 세상은 넓고 네, 할 일은 많다. 참 그 기억가 나온 얘기죠. 그래서 개척 정신, 파이어니어로서의 인터프레너십을 가진 그런 분이었죠. 지금도 고인이 되셨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저는 참 세상은 넓고 진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그걸 알면 그건 알아지잖아요. 따라서 모르는 게 하나 줄고 아는 게 하나 더 늘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어떤 더블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배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있다시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였습니다. 정년은 2018년도 여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 퇴직하고 한 6년 지났는데 좀 더 열심히 예전에 잘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련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더 제가 제 발로 걸어 다니고 뭐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뵀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분면이세요. 분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또 제가 좀 다시 체득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보면요. 경제 침략도 아니죠. 이렇게 침략하고 이제 탈취가 이제 합쳐진 게 침탈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참 어렵죠. 어렵는데 이거는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전이기도 해요. 어느 진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정답인가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 대응 전략을 갖다 우리 한마디로 좀 줄이면은 여기에 한미일 해양 세력과의 결속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응 전략이다 이런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미일 북중로에 다시 그렇잖아요. 보면은 한미일 북중로에 우리 선택이 어디여야 되냐. 근데 참 답답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북중로에 무슨 관심을 갖고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고 거기 참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쉐쉐를 갖다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는 사실은 어느 쪽을 보느냐,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그게 바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 당시 뭐죠? 1948년도 우리 이제 건국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미국 쪽에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45년도에 그 좀 혼란 어떤 해방 정국에서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서 말이죠. 38선을 베고 죽겠다 이런 어떤 감상에 젖어가고 민족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잘은 모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렴풋이 알았죠. 누굴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때에 보면요. 이미 중국 커졌어요. 미국하고 맞짱이 떠질 정도로 커졌는데 우리의 선택이 뭐냐? 중국과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해양 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미국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지리적으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미국 이 해양 세력의 one of the members가 돼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보면 영국의 식민지 다 잘 살아요.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지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어디 줄을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명분을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이 뭐냐 한마디로 줄여서 해양 세력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프롤로그를 하는데, 이거 임팩트 있는 얘기죠, 보면요. 사실은 이게 칼로리 차이, 그렇죠? 칼로리 차이인데 그 칼로리 차이 기준에 뭐가 있죠? 체제 차이야. 체제가 어느 체제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도 지금 자꾸만 주사파에 지금 경도된 사람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압축적으로 한 실험 아닙니까? 다 똑같아. 단 뭐죠? 한쪽은 뭐예요? 북한에서 한 60년 살았고 한쪽은 남한에 60년 살았는데 딱 보니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재밌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이 사회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거대한 지적인 사기예요. 지적인 사기. 네? 이를 믿는 좌파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A and B예요. 정직하면서 동시에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좌파는 대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요. 사실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한쪽을 우리가 지금 버렸잖아요. 지금요. 주사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보면 사회주의는 이거는 거대한 지적 사기죠. 왜? 이게 어떻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이게 이렇다면은 능력에 따라 일한다 하면은 뭐예요?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난 능력이 없다. 상당히 축소하겠죠. 그렇죠. 그 능력이 있는데 분장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사실 개인의 능력을 속속들이 국가가 알지 못한다면은 능력을 갖다 축소해서 나는 별로 이렇게 기여할 게 없어. 얘기하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면은 개인은 자신 필요를 갖다 모두 드러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난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많이 필요하다. 능력은 없고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파란 글씨 보세요. 능력에 따라서 상사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른 분배량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요.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붕괴하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만 짜집기 한 거예요. 보면요. 우린 뭐예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기여한 거에 따라서 분배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여한 거에 따라서. 근데 그걸 기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그거 줍니까? 내가 남한테 기여를 해야 그 리턴되는 거를 내가 그걸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을 해야 월급 받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월급 줍니까? 그건 너무 상식 같은 얘기인데, 이런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혹하고 대중의 반기를 많은 것만 잘 골라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국가기획주의,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개인의 재산 인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사회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훨씬 더 지식이 많지 않냐, 개인보다. 따라서 내 시킨 대로 해. 모든 사람들 지상 낙원에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국가 개입주의가 뭐예요? 지금 들어오는 빈틈이죠, 빈틈. 그 도대체 여기 홍나고 말이죠. 돼지, 미안합니다. 돼지.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이 밥에 고기국을 먹여주게. 어떻게 먹여줘 도대체가 아니죠. 이 밥에 고기국을. 그 속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만든 것처럼 DNA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요. 그게 지상 낙원, 굶으면서도 지상 낙원. 사실은 보면은 북한에 예를 들어서 김정일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았죠.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연희동에 살았으면은 연대 가깝죠, 병원. 1시간 안에서 수술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 의사가 없으니까 항상 외국인 불러다 하는데 외국인이 잘 킵이 됩니까? 안 되죠. 보면요. 그거 보면은 무상무료 뭐합니까?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는다고 지금. 돈 내고 사실 치료를 받는 게 맞죠. 무상무료 하다 보니까 줄 길어서 기다리다 죽는다고요. 다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이게 국가 개입주의. 내가 해줄 거야. 뭘 해줘 도대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센텐스 같지만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주의는 자생적 시장 질서를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고안해낸 질서로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회주의가 호소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반길 만한 것을 갖다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밥에 소고기 있고 뭐 이런 식이죠 보면. 그 다음에 한 사회의 가용자원, 지시, 기술 등을 중앙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사용함으로써 시장 질서 하에서 보다 개선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용자원이 뭔지, 지식이 뭔지,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좀 냉정한 얘기인데 보면 그게 우리가 이런 어떤 뭐예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1만 원 정도로 3만 5천 불 정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미국과 중국은 사실 결국 미중 갈등인데 그거 할 수 없어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면 어떻게 태양이 둘입니까 지금? 그러면 미국의 태양,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발을 하면 좋을 텐데 거기도 태양을 하겠다고 우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숙명적인 대결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투퀴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 있어요. 기존의 패권국, 신흥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앨리슨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보면 이게 destined for war 전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투퀴디데스 함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뭐 미국과 일본도 경쟁한 적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동일 체제 내에서의 경제 규모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체제 속에서 누가 더 크냐 규모 경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80년 중반에 후반쪽으로 가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상당히 껄끄럽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의 무역 폭자하고 기술 경쟁력을 경계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85년대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예나를 절상시켜서 일본 경제를 눌러요. 근데 지금은 잘 화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아래 보다시피 현재 미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예요. 혈맹의 혈맹 거기 보면 원자탄을 맞았는데도 그걸 다 잊고 혈맹이 되는데 우리 도대체 뭘 갖다가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장진호 저도 아시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그거 여기 가까워 양평에 뭐죠? 지평리 알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도대체 인양 전술을 갖고 무슨 중국에 대해서 도대체 말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슨 뭐 참 그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미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예요. 미국, 일본을 중국 현재의 핵심 동맹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가 그다음 사상적인 거,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힘을 가지고 중국의 어떻게 뭐 폐악질 이걸 막는데 우리가 롤이 있어야 되죠. 역할을 해야 미국으로부터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방위비 분담하고 우리 경제력이 뛰어나야지라는 거죠. 일본처럼 같이 삼각 동맹이 돼가고 북중러를 우리가 끌고 가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너무 상식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여기 보시면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81년 다시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해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클린턴이 많이 애를 썼죠. 클린턴이 그래갖고 중국이 뭐예요? 자본주의가 돼야지만은 세계가 평화롭다. 근데 생각했는데
그 사실 그걸 배반했죠. 근데 하여튼 2001년도 보면은 이제 GDP를 보세요. 이 정도 10.6, 그 다음에 1.3조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24년 되니까 많이 비등해졌잖아요. 미국 GDP가 27조를 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1.3에서 17.7까지 올라온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P를 초월할 수 있을까? 뭐 기계적으로 연장하면 이것을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이 누적되면은 영원히 미국을 초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이에요. 보면 중국이 커지고 나서 쉐쉐하는 사람 쫓아서 우리가 살 겁니까? 그건 안 해 보면요. 양재대로 쭉 내려가시면 양재천에 보면 거기 마오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안 갑니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모택동에 뭐 이게 있는데 양재천 아시잖아요. 보면요. 딱 보는 순간 싫더라고 그러거든요. 싫더라고. 1949년에 국공에서 이겼잖아요. 그래가 합작해서 1950년에 우리나라가 도우러 온 그 모택동이에요. 1950년 뭐 10월 한 말쯤에서 그 압록강을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넘어갔으면은 그냥 메가더는 뭐죠? 50년 이제 12월 이제 24일은 미국에서 뭐예요? 다 가족 파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뜻밖의 쳐들어온 거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뭐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야밤에 그 담 넘어 들어온 거죠. 보면은 한번 보세요. 1950년 아마 10월 뭐 17일쯤 될 거예요. 우리가 10월 1일에 국군의 날이죠. 뭐 38선 넘어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정하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10월 17일 날 15일인가 그때 이제 압록강을 중공군이 넘어온 겁니다. 지금 뭐 그런 뭐 역사가 있어요. 사실요. 네. 여기 이제 달러하고 인민폐의 어떤 그 숨겨진 비밀을 보자고요. 항상 우리 보면은 미국을 뭐 나는 뭐 존경한다기보다도 참 이거는 공감한다. 거기에는 스피릿, 뭔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혼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요. In God we trust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여기. In God we trust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 지금 가까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그럴 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믿습니다. 1957년부터 소련의 무신론적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국가 표어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치명적인 게 무신론의 무신론. 신을 부정하잖아요. 그것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법과 질서, 민주주의 체제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요. 따라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하고 그거 없다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이밥에 무슨 고깃국 뭐 이런 얘기를 더 하겠어요. 사람들 혹하게 할 무상무료 말이죠 도대체. 그 다음 미국 화폐 여기 보시면 리버티 보시죠. 리버티 그죠. 미국 화폐는 천부적인 쉽게 말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야. 각 기분 천부적 인권으로서 리버티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In God we trust, 리버티 이런 것을 갖다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이긴다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중국은 뭐야 중국은? 1999년에 발행된 인민폐에 세계 인민대회 다시 이게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예요. 인민은 뭡니까 이거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그거 아니니까 무상계 농민 뭐 노동자 그거 아닙니까 인민 이걸 보면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리더로 자신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네 뭐 리더인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미국은 승전국이란 권위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뭐를 이겼어? 국공에서 이제 합작해가지고 대만을 물리친 것 빼고 이긴 게 없다고.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선거가 없는 희한한 나라예요. 다시 보세요. 중국은 선거, 민의가 존재하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정당 간 정권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일당 독재의 나라입니다. 맞죠? 맞다고 지금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그냥 지속 가능할까 이게. 중국에서 선거는 민의를 탐색하고 민의를 추출한 제도가 아니에요. 국제 사회에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선거입니다. 우리가 선거한다는 거죠. 보면.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고육지책이 되는 거죠. 실제 권력 창출 기제가 뭡니까? 권력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공산당 내부에서 합의. 뭐 대자당이 어떻고 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아래 중요하죠.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은 뭐예요? 변형된 뭐 왕정의 왕정. 옛날 청나라 뭐가 달라 지금 청나라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고 지금 이게. 청나라 뭐 대체 뭘 잘났다고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떠받듭니까? 쉐쉐하면서 말이죠. 어떤 도대체 그 이상한 인간 무슨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입에 담겨도 싫은 일인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주권 재민이 아니잖아요. 주권 재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인 정치, 경제 체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특색은 뭐냐면 일반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죠. 거기 뭐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주의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이 중국 특색은 뭐 이거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는 뭐죠? 보편이 아니라는 거야 보면. 그래서 특색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국은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팩스 아메리카노의 자격, 정당성을 가졌어. 중국은 승전국이 아니야. 대만이 내쳐준 것밖에 없어. 뭐 도대체? 1대1로 정책은요, 중국의 팽창야욕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팽창야욕을 실현하는 도구의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여기입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그렇죠? 없잖아요, 선거. 선거를 치르지 않는 중국은 주변국의 정치 지형이 중국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거를 치르지 않는 중국은 주변국의 정치 지형이 중국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유빈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 되면 편하다 그거죠. 보면은 대만에 누가 대통령 되면 누가 되면 편하다 이겁니다. 보면은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선거도 안 치르는 없잖아요. 안에서 후계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추대하는 그 나라에서 중국 기술 기반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또 왜 수출합니까 도대체? 결국 뭐냐면 중국 기술 기반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수출함으로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 또는 지도자로 뽑게끔 내가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X. 여기 보시면 중국은 한국의 영향을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의 K-보팅, 왜 K 부정답 칩시다. 이 시스템이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을 원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요. 말을 조심스럽게 쓴 겁니다. 배제하지 못한, 내가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해요. 이걸 왜 개정 못해? 왜? 이건 뭐 이상한 거 더블당해서 말이죠. 그걸 다 막는 거 아니야 보면.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제도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요. 모든 뭐예요? 우리가 인간들은 악할 수 있다. 성선설, 성악설이라면 성악설을 갖다가 기저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 중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분탕질하고 앞에 우리가 봤지만은 선거도 안 치른 나라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왜 만들어 수출을 해? 우리는 왜 거기 앞장을 서냐고요. 보면은 또 하나 중국이 겸손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넘어가겠는데 미국도 싫은 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다음 중국 몽에 함몰되는 한 서방 세계와의 긴장은
늘 컨스탄트예요. 상수라고 지금요. 중국 뭐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려요. 보면 맨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왜 특색이 도대체? 왜 한국적 민주주의야 그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특색을 강조하는 것. 중국은요 북한을 순망치안의 수단으로 격하했어요. 순망, 입술을 잃으면은 이가 시립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뭐 입술에 해당되는 거야. 입술에 그렇게 내리깎고 무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너 없으면 이가 시려. 다른 사람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이를 갖다 시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입술을 내가 받는 거야. 문재인 / 이재명 이후 4대주의는 정치 DNA화 됐습니다. 너무 슬픈 거야 보면은. 근데 너무 화가 안 되면 나는 내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문재인, 이재명 연결 안 됩니다. 일부만 정치를 얘기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이 들어오듯이 요번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쉽게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문재인, 이재명 이후 4대주의가 정치 DNA화 됐다?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할 때 중국의 경제 침탈을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탈은 뭐죠? 탈취가 포함됩니다. 탈취, 침탈. 굉장히 좀 아주 껄끄러운 단어죠. 침략과 탈취. 그래서 침탈. 침략과 탈취가 붙은 거죠. 보면 침탈해. 좀 그런 거로 가고 있잖아요. 보면요. 여기 이제 약간 좀 매크로한 얘기 좀 해야 되나? 10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WTO 가입 후 이거 보면은요. 처음에 요거는 좀 대강 보세요. 보면요. 이게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 저기 WTO에 그 당시 보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1.7%였어요. 뭐가? 경상수지가 좀 뭐죠?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2001년도 쭉쭉 해서 보면 심지어 보면 뭐죠? 여기 2007년도에는 10.1%까지 올라가요. 따라서 중국이 실어 나가는데 다 모든 나라가 다 당한 거예요. 보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뭐죠? 무역 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요. 심지어 보면 2018년도 뭐죠? 미중 간에 뭐죠, 지금요? 무역 전쟁할 때는 0.2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요. 네? 이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이유가 있어 보면요. 앞에만 잠깐 보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하게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을 여기서 또 우리 시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시니 며느리가 들어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럽니다. 그러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연도별 환율 추이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CNY는 뭐냐면은 차이나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달러하고 차이나 위안하고 어떤 교환 비율인가. 여기 보면은 2000 아까 저기 10년도 보셨죠? 굉장히 무역 수지가 이제 굉장히 흑자인 거죠. 중국이죠. 그때 보면은 사실은 뭐 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위안이 약해요. 예.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이게 뭐 1달러 갖고 7위안을 살 정도로 지금 뭐예요? 달러가 강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좀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중국 밀원의 수출하고 인위적인 위안화 다시 중국의 밀원액의 수출 그 다음에 인위적인 저위안화로부터 몸살을 앓았던 시대는 얼추 지나갔어요. 최근에 차이나 위안의 환율이 절하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됐잖아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 긴장 그래서 위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은 이제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요 보세요. 2025년도 1월 기준 일본은 약 1조 793억 달러의 미 국채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7,600 이렇게 해요.
맨날 이게 일본하고 지금 중국이 뭐를 갖고 협박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국채를 다 팔아버릴 거야. 맨날 그러게. 다 팔아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이 당할 수가 없죠. 근데 보면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액의 한 2.3%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고 일본보다도 많이 적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미국제 투매 위협은 이것은 empty threat밖에 안 된다, 지금. 아까 보죠. 대중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 세계를 향한 무역 수지 흑자도 많이 좀 줄었고요. 위안화도 정상을 좀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무슨 투매 위협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좀 되는 거죠.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할 경우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미국 국채를 갖다가 대규모로 팔아요. 그 국채 가격이 하락하죠.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금리 올라가면은 소비자 기업 다 죽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금리 올라가면 미국 정부 이자 부담도 느니까 재정 부담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중국의 미국제 투매는 중국에도 손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채찍을 갖다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채찍이 다 뺏겨지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간단히 넘어가는데 중국에 2001년 12월 세계 무역 기구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 평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WTO 가입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로 도약했어요. 그건 팩트예요, 팩터. 가입 당시에 국제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시장 개방하겠네, 규범도 준수하겠네, 질서에 기여하겠네. 여기는 미치지 못했어. 총평하는 거예요, 보면. 2001년도에 들어가고 2025년도에 지금 총평을 보면은 이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WTO 규범을 재정비해. 뭔가 좀 WTO의 규범이 문제가 있구나. 개혁을 해야 되겠다. 중국 경제를 위한 블록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공정무역, 환경, 노동 기준의 강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보면. 그래서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통합에 기여했죠. 큰 덩어리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 무역 체제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후자의 방점을 찍는 거죠. 여기. 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남한테 민폐를 끼쳤다 그런 얘기예요. 참여해서 뭐를 기대했어? 뭔가 국제적인 기대가 있었다고요. 시장을 개방하겠네, 규범 준수하겠네, 질서에 기여하겠네. 하긴 뭐래 도대체. 거꾸로 가고 말이죠. 여기 중국의 다자 무역 체제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주요 사례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보세요. 좀 시간이 계속 갈 텐데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또 날 쳐다볼까. 그럼 사드 잠깐 보세요. 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단체 관광 금지, 롯데마트 철수 압박, 한류 금지 등 사실상 비공식 경제 제재를 했어요. 이건 WTO에 무슨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WTO 규정 위험은 소지가 크지만 중국은 힘의 논리로 그냥 억압한 거예요. 우리를. WTO는 뭐죠? 비공식적 보복에 대해서 대응 수단이 전무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요. 1대1은 뭐죠? 선의를 빙자한 개도구 착취예요. 아주 한마디로 도대체. 이 빙자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혼의를 빙자한 뭐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야. 이 선의를 빙자해서 돈을 꿔주고 개도구 너희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거야. 무슨 개불 투자야 도대체 나중에. 물고기는 뭐죠? 미끼를 먹고 자기 목숨을 내줍니다. 미끼를 먹고 목숨을 내주는 게 바로 낚시의 원리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쪽이 뭐야? 낚시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를 빙자한 사실상을 안 주면 큰일 나요. 이게 제가. 따라서 선의를 빙자한 사실상 개도국 착취 수단이다. 사실상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사실상 그렇다 그런 얘기죠. 경제 침탈하고 협력의 구분을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협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침탈은 안 되죠. 그래서 구분할 때 뭐냐면 상호주의 시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 그 다음에 기술 이전하고 산업 통제권의 소재에 있어서 이것이 탈취냐, 협력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투자 목적하고 자본 구조, 산업 및 안보 연계성, 뭐 조금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좀 다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 심파할 구체적 사례 있어. 5G, 히토리오, 한반도, 다시 죄송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가 급해서 한반도가 됐네. 한국의 반도체가 말이야. 한반도가 됐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의존. 그 다음에 MBK 아까 나왔죠. 파트너스의 고려 아연 인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류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 그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팀센트, 스타트업 투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죠. 현재는, 여기 보시면 현재는 협력이지만 미래는 침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질적인 불공정 반행, 경제 침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포용해서 민주시킨 다음에 자유무역의 문제를 넘어가면은 되는 거. 너무 기대 난방이야 이거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보면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 민주화로 이어질까? 이것도 기대 난방.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해 신흥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전체주의,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더 함몰될 수 있어요. 결국 뭐 우리가 평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죠?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공법을. 필요한 얘기는 뭐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시켜서 절치부심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 참전 동기는 이게 손망치 아니야. 네 입술이 없어갖고 내가 이가 시렵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한국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죠.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반중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굳이 반중일 필요는 없지만 신중일 이유는 없는 거죠. 필요, 이유 잘 보세요. 반중일 필요는 없지만은 신중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로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전차격이 된다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오지랖 넓게 뭐 A, 왜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A, F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의심하는 거죠. 보면 중국 기술에 기반한 선거 관리 제도입니다. 한국이 선거 관리에서 중국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예? 아니 뭘 협력을 할 게 없다고 도대체 선거 관리 제도를 갖다가 중국하고 호흡을 맞춥니까? 그 다음에 안전거리 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웹은 설립될 당시에 한국 선관위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은 중국이 기술적, 자금적으로 지원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중국은 AI, 빅데이터, 그 다음 감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일부 국가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냐면 1대1로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 돈으로 하는 거고,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은 또 다른 1대1로죠, 보면. 또 다른. 자기 선거를 안 해, 자기는. 하지만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뭘 후원하겠다, 지원하겠다, 부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고용 원천은 산업 경쟁력이에요. 미국도 사실은 너무 중국 탐하는 약간 오자가 있는데 오늘 나중에 바로 잡을게요. 보면요. 네. 사실은 무역 보호 장벽 정도는 가뿐히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상호 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 대기업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기대를 품고 설비를 갖고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미국 내 고용을 갖다 스스로 감소시켰잖아요. 보면 이것도 얘기를 짚어야 되는 거죠. 보면요. 이 과정에서 회사 기밀을 중국 정부가 공유할 것을 강요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결국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쟁사를 갖다 키워온 셈이다 그런 얘기죠. 미국도 반성이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다 왔어요. 드디어. 제가 이거 세 센텐스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명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달려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인류가 발견, 그렇죠? 인벤트가 아니죠. 발견한 최고의 지적 그리고 사회적 고안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중국에 쇠퇴할 것인가? 인류의 보편적 제도에 충실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쇠퇴하는 사람을 갖다 머리는 뭐예요? 눌러야 되는 거죠.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저 쇠퇴를 갖다 입만 열면 짓거리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시간을 조금 좀 더 뽑았을 텐데 용서해 주시고 아유, 하여튼 일단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고 감사합니다.